네, 오늘 중국장 좀 마감도 살펴보면서 자세하게 좀 분석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홍성진 주임 같이 만나보시죠.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금까지 표면적으로 드러난 악재로는 이런 중국 증시의 변동성을 좀 설명하기는 힘들다라는 좀 느낌도 있거든요. 오늘도 차트 보면 상당히 좀 어수선하다라는 좀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도 좀 다행히 홍콩은 만들어냈거든요. 오늘 장 좀 마감부터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금일 중국 증시는 혼조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상해 종합은 3,663.00포인트로 전해 대비 1.6% 하락 마감하였고, 상해 A는 3,836.95포인트로 전해 대비 1.7%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상해 180A는 8,300포인트로 전해 대비 0.32% 하락 마감하였고, 상해 380은 6,510.52포인트로 전해 대비 2.85%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반면에 홍콩 종합은 24,545.75포인트로 전해 대비 0.79% 상승 마감하고 있고, 홍콩 H는 11,177.81포인트로 전해 대비 0.47% 하락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 상해 증시는 전일 8% 급락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로 인하여 금일도 마이너스 4%로 하락 출발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과 함께 인민은행에서 7일물 역 RP를 통한 500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을 하여 그 지수 하방 압력을 버텨왔는데요. 이러한 국가급 증시 안정화 자금이 장중에 은행주로 그리고 그 은행주 위주로 유입이 되면서 하락폭을 만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증감위가 정정 보도를 하는 등 정부의 증시 안정화 대책 기조 확인에 따른 투자 심리 회복으로 한때 상해 증시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투자 심리로 인하여 장 막판에 등락폭이 커지면서 혼조 양상을 보이며 상해 증시는 결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지금 중국장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 투자자들의 불신의 눈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자 심리가 좀 많이 흔들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정책이 시장에 졌다라는 표현까지도 현재 나오고 있는 구간입니다. 금융당국에서는 증시 안정화 조치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놓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 중국 금융 당국의 그 증시 안정화 조치에 대해 국내외 언론들이 단순한 인위적인 증시 부양책으로 해석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오늘 아침에도 그런 그 증시 부양책은 끝났다라는 그런 뉴스 그 신문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요. 근데 이는 약간 왜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국의 증감위가 취하고 있는 그 증시 안정화 조치는 유동성이 심각한 상황에 달해 정상적인 발루에이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도에 처하거나 신용 물량의 대량 퇴출과 같은 문제 및 더 나아가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이 될 때를 대비한 증시 안정화 조치입니다. 즉 증시 급락의 경우 증시가 급락을 하더라도 금융 당국이 판단하기에 유동성에 큰 문제가 없고 굳이 대량 매수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을 하면은 금융 당국이 신규 매수로 안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증시 안정화 자금 철퇴라고 해서 왜곡을 하는 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좀 인위적인 부양이 아니다라는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저희에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증시 안정화 자금이 좀 어느 정도나 좀 집행이 됐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점검해 볼까요? 네, 그 지난 7월 4일부터 증감위, 국자위, 증권금융공사, 중앙후이진, 인민은행 등이 잇따라 증시 안정화 조치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7월 둘째 주부터 정부 자금이 증권금융공사를 통해서 A주로 유입이 되기 시작을 하였는데요. 증권금융공사가 현재 이미 45개 A주 상장사에 10대 주주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그 A주로 유입이 되는 돈이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증권금융공사는 이미 국유기업 주식 매수를 통해 그 약 1.3조 위안의 자금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금융 당국이 그 이와 같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아서 확실한 수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증권금융공사가 지금까지 증시 안정화 자금으로 실제로 매수한 금액을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우나, 분명한 것은 금융 당국이 증시 안정화 그리고 시스템적인 리스크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 7월 9일 날 인민은행이 이미 증권금융공사에 충분한 재대출을 제공을 했고, 동시에 수요에 따라 각종 방식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공식 발표를 하였고,
국유기업 상장사들이 이미 지분 축소를 안 하는 동시에 향후에 6개월 내에 지분 확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일부는 이미 지분 확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표를 한 만큼 지금까지 증권금융공사의 증시 안정화 자금이 실제로 정확히 얼마나 집행됐든 간에 자금은 충분하다고 보고, 그리고 향후에도 자금이 증시로의 유입이 지속성에 대한 가능하다는 그런 점은 의심을 품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중국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IMF 쪽에서 증시 정책을 안정화 정책을 좀 철회하라라는 그 코멘트가 계속해서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좀 심리에도 좀 많은 영향을 좀 미치지 않나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전일 폭락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점이 바로 IMF의 중국 증시 안정책 철회 권고인데요. 이제 IMF가 금요일 날 이 권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주말 동안에 아무런 정책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서 그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무너진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투자 심리가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IMF로부터 이러한 권고를 받았다는 것이 투자 심리 회복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물론 IMF가 권고를 했다고 해서 중국의 금융당국이 증시 안정화 조치를 멈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권고를 통해서 중국 정부가 영원히 주가 개입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이 됐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하여 전일 투매 현상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정책은 꾸준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하지만 이제 향후에 그런 과거의 그런 갑작스럽고 그리고 과격한 정책이 아니라 조금씩 점층적으로 정책의 운신이 좀 넓어질 거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 의미는 일단 꾸준히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원하는 거지 갑작스러운 우상향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까지는 좀 증시가 안 좋을지 몰라도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의 바닥을 잡고 조금씩은 우상향하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응의 좀 영역인 것 같아요. 보면서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이제 신뢰도 테스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국면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서 중국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다 정확하게 좀 전망을 하는 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좀 그날그날의 좀 대응을 보면서요. 우리 시장에도 많이 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장 유심히 좀 체크하면서 또 장중 매매 진행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